혹시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일이 끝나고 모두가 들뜬 목소리로 회식을 외칠 때 다른 사람들은 신이 나서 웃고 떠들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주 미세하고 차가운 돌멩이 하나가 툭 떨어지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따라 나서긴 하지만 시끄러운 술잔 부딪히는 소리, 의미 없는 농담의 향연 속에서 당신은 서서히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낍니다. 왜 나는 이 분위기에 진심으로 녹아들지 못할까? 왜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 자리에서 나만 겉도는 걸까? 혹시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은 아닐까? 혹은 너무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인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해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회식 자리에서 술을 즐기지 못하고 겉도는 것을 사회성의 결여나 팀워크 부족의 신호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과 어색함은 결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특별하고 고도로 발달한 내면 세계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우리는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7가지 숨겨진 심리적 특성, 그리고 그것이 왜 평범함이 아닌 비범함의 증거인지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단점이라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강력한 무기였는지 깨닫게 될 준비를 하십시오. 첫 번째, 당신은 피상적인 관계에 대한 관용도가 극도로 낮습니다. 회식 자리의 대화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은 업무의 연장선이거나 상사의 오래된 무용담 혹은 가십거리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대화들이 잠시의 유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당신의 깊은 내면은 이런 대화에서 아무런 영양분도 얻지 못합니다. 당신의 정신은 마치 고급 식재료만 소화할 수 있는 미식가의 혀와 같아서 의미 없는 정보와 감정의 정크푸드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라며 쉽게 넘길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노동처럼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진정성 있는 연결, authentic connection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 설명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데서 관계의 의미를 찾습니다. 회식 자리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는 이런 섬세한 교감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무뚝뚝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당신의 내면에서는 이것은 진짜가 아니야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죠. 이것은 결코 사회성의 부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고도로 발달된 필터링 능력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관계의 장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메타인지, 즉 자기인식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 상태를 한 단계 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식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까지 술을 마실 때 당신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왔을 때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기 시작하는지, 얼굴에 열이 오르는 속도, 그리고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까지 말이죠. 당신은 지금 한 잔 더 마시면 내일 아침에 분명히 후회할 거야. 이 대화는 나를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있어. 와 같은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이 약하거나 재미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현재의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미래의 더 큰 고통이나 비효율과 맞바꾸지 않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뛰어난 비행기 조종사가 계기판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최적의 항로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감정과 분위기라는 안개 속을 감으로 비행하고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라는 정교한 계기판을 정확히 읽어내며 안전하게 비행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는 이런 신중함을 분위기를 깬다거나 몸을 사린다고 표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줄 아는 높은 수준의 지능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그 한계를 존중할 줄 아는 현자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건강하고 명확한 개인적 경계를 설정하는 데 능숙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경계 boundary line,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거절해야 하는지를 아는 나 자신만의 기준선입니다.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특히 위계 질서가 강한 직장 내에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종종 이기적이거나 무례한 행동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상사가 따라주는 술을 거절하는 것, 2차나 3차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쪽을 택합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혹은 조직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순간의 불편함이나 타인의 시선보다 장기적인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건강한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 전체에도 해가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튼튼한 울타리가 나의 정원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듯, 당신의 명확한 경계선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까다롭다는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함부로 당신을 대하지 못하게 되죠. 이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내면의 힘이 단단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강인한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네 번째, 당신은 외적 보상보다 내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식은 종종 팀워크 강화나 사기 진작이라는 명목에 이루어집니다. 술자리에서 상사에게 잘 보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암묵적인 기대감도 깔려 있죠. 이것이 바로 외적 동기입니다. 즉, 칭찬, 인정, 승진과 같은 외부로부터 오는 보상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 동기도 중요하지만 당신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 자체에서 느끼는 성취감,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즐거움,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희열과 같은 내적 동기에서 훨씬 더 큰 만족을 얻습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보상은 시끄러운 술집에서 듣는 상사의 칭찬 한마디가 아니라 고요한 새벽에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운 프로젝트를 완수했을 때 느끼는 내면의 충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회식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보다 그 시간에 집에서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거나 혹은 온전히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는 것이 자신의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야망이 없거나 팀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누구보다 자신의 성장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보상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전문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시간이라는 자원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의 경제학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녁 회식은 그저 하루의 업무를 마치고 긴장을 푸는 시간 정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시간은 금과 같이 한정된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기회비용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3시간을 보낸다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당신은 그 3시간으로 미뤄뒀던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도 있으며 당신의 미래를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책 한 권을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의미 없는 대화와 과음으로 다음 날 아침에 컨디션까지 망치는 것은 당신의 시간 경제학 관점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투자입니다. 사회는 이런 태도를 인간미 없다거나 너무 계산적이라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지독할 정도로 자신의 시간을 아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사교 모임에 시간을 쏟는 대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데 그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당신이 회식 자리를 일찍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재미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시간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그 시간을 자신의 인생이라는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현명한 투자자일 뿐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은 외부 자극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하게 처리하는 고도로 민감한 사람, highly sensitive person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이 제시한 이 개념은 특정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더 예민한 신경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자극들까지도 전부 흡수하고 처리합니다. 회식 장소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 번쩍이는 조명,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소리에 파편들, 음식 냄새와 술 냄새,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미묘한 감정의 기류까지 이 모든 정보가 당신의 뇌 속으로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보통 사람들의 뇌가 이 정보들을 적당히 걸러내는 필터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그 필터가 훨씬 더 촘촘하고 세밀해서 모든 것을 생생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쉽게 에너지가 고갈되고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하거나 내성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깊이 세상을 처리하고 있다는 생물학적인 증거입니다. 당신이 회식 자리에서 피곤함을 느끼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이 그날 하루 동안 처리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재충전할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섬세한 감각과 깊은 공감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흑백으로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다채로운 총천연색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예술가와 같습니다. 마지막 7번째, 당신은 단기적인 만족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추구하는 미래의 지향적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회식 자리의 즐거움은 지극히 즉각적이고 단기적입니다. 맛있는 음식, 술 기운에서 오는 흥분, 동료들과의 유대감.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룻밤이 지나면 사라지며 때로는 숙취라는 부정적인 결과만을 남깁니다. 당신은 이러한 찰나의 쾌락에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를 저당 잡히는 것을 경계합니다. 당신의 시선은 항상 오늘 저녁이 아닌 내일 아침, 다음 주, 그리고 1년 뒤, 10년 뒤에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꾸준한 자기 관리가 미래의 건강한 신체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독서와 공부가 미래의 지적인 성장을 이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절제와 인내가 미래의 더 큰 성공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의 가능성을 희생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당신을 보고 현재를 즐길 줄 모른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현명하게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시멜로 실험에서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더 큰 보상을 기다렸던 아이와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훗날 더 큰 성공을 거두었듯이 당신의 이러한 미래지향적 사고는 당신을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길, 즉 성공과 성취의 길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조각하고 있는 위대한 건축가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식 자리에서 느끼던 그 모든 불편함과 어색함이 정말 당신의 단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성을 갈망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며 스스로를 존중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을 남들보다 풍부하게 느끼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고 당신의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깊고 단단한 내면 세계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내는 현명한 신호였습니다. 세상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당신을 판단하고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딱지를 붙이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당신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당신의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세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다채롭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유별남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빛나는 훈장입니다. 당신은 억지로 시끄러운 무리에 섞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고유한 리듬에 맞춰 자신만의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중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크게 울렸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그동안 남몰래 고민해왔던 당신의 어떤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강점이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아마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수많은 깊이 있는 영혼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주변의 회식 자리에서 조용히 물잔만 채우던 그 친구가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그 친구는 아마 자신의 침묵이 얼마나 위대한 깊이를 담고 있는지 깨닫게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